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빛 타고 온다. 가을 새를 보며 웃는다. 파란 하늘 보며 웃는다.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빛 타고 온다. 가을 새를 보며 웃는다. 파란 하늘 보며 웃는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매미 소리 대신에 치릉치릉 하는 풀벌레 소리가 우렁찹니다. 때때로 쏟아지는 소나기 덕에 한낮의 더위도 금세 가셨고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지는 오래지만 이제야 가을이 부쩍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와서 그런 걸까요? 요즘은 마음이 자꾸 싱숭생숭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을을 만나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도 그림책방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김미은 작사 작곡의 비타민 친구입니다. 지쳐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가만히 다가와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토닥.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3권은요. 아주 귀엽고 우리 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 책들은 조금 출간된 지가 됐어요. 제일 오래된 게 지금 올해 6월에 출간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한 번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3권의 책 한 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동구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천개의 바람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김고은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모두 맡으셨습니다. 김고은 작가님은요, 원래는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림책 작업에 푹 빠져서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구와 친구들이 쓰고 그린 첫 번째 그림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책이라고는 하시지만 내용도 그렇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림도 정말 귀엽거든요. 앞으로 나올 다음 책들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그림책 작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김고은 작가님은요, 이 책을 쓰시면서 시골의 강아지들의 세상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다고 해요. 동구와 친구들의 여름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어울려 웃고 즐기고 서로를 아껴주는 다정함을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밝혀주셨네요. 이 동구와 친구들이라는 책은요. 크기는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판형이라서요. 책을 펼쳤을 때 이렇게 경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굉장히 길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판형이라는 것도요.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는 판형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구와 친구들은 왜 이렇게 가로의 판형을 선택을 했을까? 아마 그림을 보시면 좀 납득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 정말 귀엽습니다. 이 앞표지에는 빨간 지붕이 있고요. 거기 앞에는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하고 왼쪽 상단에는 초록 나뭇잎에서 막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도 그려져 있고요. 담벼락 앞에는 색색의 꽃들이 펴 있습니다. 제가 꽃 이름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접시꽃, 그 다음에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이런 것들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담장 위에 6마리의 강아지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부 다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캐릭터로 키링 같은 거 나오면 너무 갖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요. 또 이 책은 뒷표지를 보시면 또 한번 빵 터지게 되는데요. 앞표지에는 강아지들이 담장에 매달려 있는 그 정면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뒷표지는 담장 안에서 그 담장에 매달려 있는 강아지들의 뒷모습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뒷발을 공중에 대롱대롱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벌써 여름이야. 난 여름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진짜 귀여운 개구진 아이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또한 바코드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 그림책의 주인공이 아주 귀여운 6마리의 강아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코드도 강아지들이 먹는 간식 있죠. 뼈다귀 간식 모양으로 이렇게 바코드를 디자인해 놓으셨더라고요. 구석구석 뭐 하나 놓치는 거 없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6마리의 강아지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 담벼락에 얼굴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요 강아지들인데요. 이 첫 면지에 보면은 강아지들의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등장해서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하얀색의 귀가 뾰족한 강아지 동구. 이 동구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대장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강아지는요, 마을 강아지들 중에서 가장 작아요. 곱슬곱슬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입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강아지지만 이름은 장군이라니요. 그 다음 세 번째 강아지는요, 좀 뚱해 보이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강아지라고 해요. 한쪽 눈에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어서 이 강아지의 이름은 김바둑입니다. 그 다음 강아지는 감자라는 강아지인데요. 노리끼리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아지는 이 마을 강아지들 중에 가장 큰 강아지고요. 이렇게 귀가 축 처져 있어서 또 그것 나름의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강아지예요. 가장 큰 강아지지만 오히려 겁이 많고 소심해요.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는 용기를 낼 줄도 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강아지는 행복 슈퍼에 사는 애교쟁이 강아지 해피입니다. 해피도 덩치가 작고 까만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망망망망 하고 우는 그 짖는 소리가 굉장히 귀여운 그런 강아지예요. 이렇게 6마리의 강아지들이 살고 있는 이 시골 마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강아지들을 사람들은 똥개라고 부르죠. 시골에서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6마리의 강아지들은 자신들을 똥개가 아닌 시고르자브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시고르자브종.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이 단어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아하 하실 겁니다. 이 한여름에 강아지들이 수박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수박을 먹으러 수박밭으로 출동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한밤중 수박밭에서 뜻밖의 침입자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강아지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박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등장하는 강아지들 캐릭터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고요.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의 그런 능청스러운 모습마저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강아지 좋아하신다면 정말 외면할 수가 없는 책일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장면 곳곳에서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는 그 시골의 정치나 그 시골의 인심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그림책이라서요. 여름에 수박 먹으면서 읽어보면은 정말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직 날씨 더우니까요. 한번 아이들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에서부터 이 6마리의 강아지들을 따라다니는 작은 고양이도 있거든요. 페이지 넘기시면서 그 고양이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지는 노래는 우리 강아지가 나오는 그림책 봤으니까 강아지 노래 2곡 연달아 듣도록 할게요. 한 곡은 김태호 작사 정동순 작곡의 우리 집 강아지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김규환 작사 작곡의 바둑이 방울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어머니가 빨래 가면 멍멍멍 쫄랑쫄랑 따라가며 멍멍멍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뿌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귀여운 반려동물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구와 친구들에 이어 소개해드릴 두 번째 그림책은요. 역시나 강아지가 주인공인 그림책입니다. 지난 7월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초혜 작가님의 도봉이 그리기예요. 이초혜 작가님은요. 극장 가기, 낙서하기, 산책과 천천히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하세요. 어린이 관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학점블루 소극장에서 공연 만드는 일도 하셨고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힐스에서 그림책 공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도봉이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더 좋아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이 작가님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봉이는 작가님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이 도봉이 그리기라는 책은요, 조금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림책보다도 조금 더 작은 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책 표지는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도봉이 그리기라고 연필로 삐뚤빼뚤 쓴 듯한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방금 스케치북에서 뜯어낸 듯한 종이에 도봉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색깔 없이 연필로만 그리신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요. 바로 작가님이 키우셨던 반려견 도봉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앞면지부터 도봉이의 이렇게 얼굴을 스케치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도봉이는요. 도봉 하고 불리던 강아지입니다. 2010년 4월 16일에 태어난 프렌치 불독이에요. 저는 제가 막 강아지의 그 견종을 잘 알지는 못하는 편인데요. 요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독 같은 입쪽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도 이렇게 좀 처져 있고, 그리고 코도 살짝 납작하고요. 그런데 불독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봉이는요, 이 코 쪽이랑 요 볼 쪽은 하얗고 이마 중간도 하얀데 얼굴, 눈 쪽이나 요런 데는 까만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이라서 아마 도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는 산책이라고 해요. 이 도봉이는요, 12살이 되던 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 도봉이를 그리워하며 페이지마다 도봉이의 모습을 담았다고 하세요.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 생각으로 추억하는 법도 있고요. 뭔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사진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도봉이를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의 그림마다 도봉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포근했던 그런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셨습니다. 또 가끔은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책 안에 담아내신 것 같아요. 우리는 헤어짐이라는 걸 늘 슬프게만 생각하는데요. 그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금방 그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곁에 있었던 그 존재는 사실 우리에게 슬픔만을 남기진 않았잖아요. 함께 지냈던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한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위로나 위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했던 존재를 다시 손끝으로 그려내면서 작가님은 자신의 마음도
또 함께 있는 독자의 마음도 가만 다독여줍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도봉이를 그리는 일이 참 좋다고 하세요. 책이 전하는 따뜻한 위안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도봉이 그리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페이지마다 때로는 연필만으로 또 때로는 약간의 색깔을 섞어서 그려진 도봉이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들도 너무나 귀엽고요. 이 도봉이 그림 왼쪽에는 도봉이를 그리면서 느꼈던 작가님의 감정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아이와 함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근해.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반짝거려. 또 어쩔 때는 따스해. 또 어쩔 때는 속상해. 또 어쩔 때는 답답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내가 겪은 슬픔들을 하나씩 그 단어에 실어 내보낸다면 조금은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강산 작사 작곡의 하늘나라 동화입니다.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실바람을 끌어안고 날개 달린 천사들과 속삭이고 싶어라.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실바람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선녀들과 뛰어놀고 싶어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주세요. 지금 현재 8월달 거부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려동물 그림책은요. 이번엔 주인공이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입니다. 지난 8월 지성 주니어 출판사에서 출간된 고양이 호텔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후쿠베 아키히로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요. 가와시마 나나에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고향옥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후쿠베 아키히로 작가님은요, 1976년 출생으로 도쿄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세요. 카피라이터로 활동 중이신데요. 하쿠호도를 거쳐 캐치에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TV 광고 등의 제작자이자 그림책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작품으로는 하루 시리즈인 장수풍뎅이 가방, 모여라 일본 동네 맛집, 달걀 이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뒤에 붙은 작가님의 추가 자신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요. 충치 치료 경험은 많지만 은리는 없다고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신 가와시마 나나에 작가님은요. 역시나 일본에서 태어나셨고요. 1983년생이시라고 하시네요. 도쿄 조형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마미술대학원에서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스와 우메라고 하는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림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똥이 되어볼까? 내가 원숭이라면, 내가 연필깎이라면, 내가 먹어줄게 등을 그리셨네요. 번역을 맡으신 고향옥 번역가님은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일본 문학을 그리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러브레터야 부탁해 라는 책으로 2016년 국제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 어너리스트 번역 부분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우리말로 옮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있으려나 서점, 또 왕의 과자, 오늘도 너를 사랑해 등이 이제 번역을 하신 그림책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요 고양이 호텔이라는 책은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도봉이 그리기라는 책보다 조금 더 가로로 뚱뚱한 책이에요. A4 용지보다는 높이가 낮고요. 가로 그 넓이는 A4 용지보다 살짝 더 뚱뚱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요 앞뒤 표지를 펼쳐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고양이 앞에는 고양이 호텔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고양이는 정확하게 저도 품종은 모르겠지만 긴 그 황금빛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양이의 표정이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사실 고양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을 집사 정도로만 여기는 아주 도도한 생명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 고양이가 막상 키워보면 은근히 다정한 매력이 넘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생명체이기도 하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의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젤리처럼 말랑하고 구름처럼 푹신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육성급 호텔이라고요. 고양이 호텔이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호텔인 것 같은데요. 이 책 정말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우선 면지에서부터 다양한 고양이의 자세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고양이가 자주 하는 자세 하면은 어떤 자세 떠올리시나요? 도도하게 앉아서 앞발을 혀로 핥아 얼굴을 계속 세수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없이 배를 훌렁 까고 드러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자세는 이 그림책 면지 첫 번째 등장하는 식빵 자세입니다. 발을 전부 다 몸 아래 돌돌돌 말아 넣고요. 약간 진짜 식빵 모양처럼 이렇게 발이 안 튀어나오게 싹 말아 넣은 다음에 그렇게 앉아서 꼬박꼬박 졸아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이 책에서는 일본에서 이 자세가 약간 그 향 피우는 그 향 있잖아요. 향 막대기, 그 향을 넣어 놓는 상자처럼 자세가 비슷하다고 해서 향 상자 자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식빵 자세라는 말이 제일 입에 쫙 붙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고양이는요, 이렇게 몸을 동글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누워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암모나이트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잔다고 해서 그거를 냥모나이트 자세라고도 한대요. 또 여기 면지에 보면은 기분 좋거나 만족스러울 때는 고양이가 가르릉 가르릉 소리도 낸다고 하죠. 이거 진짜 들으면 되게 사람도 편안해지는 소리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정말 자기가 기분이 좋고 편할 때만 이 소리를 내는데요. 이 고양이가 가르릉 가르릉 하기 시작하면은 고양이 몸 전체가 이렇게 진동이 있듯이 살짝 으르릉 으르릉 하고 울려요. 네, 그걸 만지고 있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면지의 마지막 자세는 하악! 고양이가 경계하거나 무서울 때 하악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양이 기분이 너무 몹시 안 좋을 때는 저희 호텔에 묵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어쨌든 고양이와 관련된 그런 호텔인 것 같은데요. 주인공 아이가 길을 가다가 뭔가 꿈실꿈실 움직이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고양이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거기 일하는 집사님이 이 호텔이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여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고양이에게 묵을 수 있는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에 묵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장을 읽고 조금 잔인한 상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고양이한테 묵을 수 있다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요. 다양한 방들을 이 집사님이 싹 보여주세요. 어떤 방이 있냐면 식빵방, 또 몽실몽실 뱃살방, 콧바람방, 귓속방, 냥모나이트방, 등 미끄럼틀방, 젤리 발바닥방, 턱살방, 목덜미방, 이렇게 9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 이름 들으니까 이제 살짝 짐작이 가시나요? 맞아요. 이 고양이의 이 다양한 자세에 맞춰서 그 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양이한테 그 방 제목에 맞는 위치에 가서 내가 들어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말랑말랑한 뱃살방이다. 그러면 고양이 뱃살에 풍 뛰어가서 확 하고 누워버리는 거죠. 마치 그 애니메이션 토토로에서 메이가 토토로 배에 훅 누웠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고양이가 떠오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아이가 좀 많이 어렸을 때 잠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쑥쑥이라고 하는 고양이인데요. 한 2달? 2달이 넘었었나요? 저 정확하게 지금 개월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키우다가 갑작스럽게 저희가 해외로 이주할 일이 생겨가지고 친구네 집에 이제 보내주고 저희는 해외를 갔다 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또 이미 다른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 걔네 둘이 이제 너무 친해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데리고 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 발바닥 말랑말랑한 핑크빛 젤리도 사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몽실몽실한 뱃살도 진짜 만지면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식빵처럼 이렇게 발을 다 몸 아래 깔고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매력적인 동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을 일으킨다라는 거 알고는 계셔야 돼요. 특히 여기 어린이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고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할 때에는 가족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그 동물을 산책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챙겨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배변 활동 같은 거를 뒤처리를 해줄 수 있다거나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키우고 돌보고 하시느라 에너지가 많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거에는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돼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렇게 반려동물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각보다 버려지는, 유기되는 그런 강아지와 고양이들도 너무나 많아요. 나 너무 얘가 귀여워. 너무 얘가 좋아.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가 막상 같이 키워보면은 불편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청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랑 성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SNS나 너튜브에서 나오는 뭐 개냥이 같은 고양이,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강아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키우는 것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한 책을 3권이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설명을 안 드리면은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어 고양이 키우고 싶어 하면서 무턱대고 조르는 어린이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동물들이 사람한테 주는 위안도 분명히 있어요. 가르릉 하고 울 때, 또 고양이가 꼬리를 한껏 치켜든 다음에 쓱 가까이 와서 엉덩이 비비면서 지나갈 때, 또 내가 누워 있으면 옆에 가까이 와서 털썩 누워서 나와 온기를 나눌 때, 그럴 때 진짜 다른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위안과 위로를 또 얻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그림책 읽으면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금세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올해 여름이 조금 되기 전에 초여름에 소개해드렸던 바캉스 프로젝트 책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호 작가님께서 이번 바캉스 프로젝트에 고양이의 효능이라는 책도 내셨었거든요. 그 책은 아주 자그마한 귀여운 책이었는데요. 이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그리고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능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했던 책이라서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네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음 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수영 작사, 김푸른 작곡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울타리도 없고 지붕도 없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7월 한림출판사에서 출간된 차륵차륵 구슬치기입니다. 이 책은 이현정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요. 김유진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현정 작가님은요, 이 차륵차륵 구슬치기라는 작품으로 한국 안데르센상 우수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자기소개를 되게 예쁘게 남겨놓으셔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슬처럼 맑고 동그란 아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건네고 싶습니다. 구슬로 징검다리 놓아 퐁퐁퐁 건너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세상, 꿈꾸듯 느릿느릿 건너 보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림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김유진 작가님은요. 홍익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셨고요. 롯데월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시고 있다고 해요. 소방관이신 남편분과 고양이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책과 그림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며 어린이에게 기쁨을 주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김유진 작가님은 쓰고 그린 책들이 있으신데요. 엄마의 여름방학, 또 거북이 자리, 비단 공장의 비밀, 이 책들을 쓰고 그리셨고요. 또 그림 작업만 하신 책으로는 하얀 밤의 고양이, 오늘상회, 바람숲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상회라는 작품으로는요. 2022년 아시아 어린이 콘텐츠 축제 일러스트레이터 갤러리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이 차륵차륵 구슬치기라고 하는 책은요. 고양이 호텔처럼 A4 용지보다 높이는 좀 낮은데요. 가로로 좀 길쭉한 그런 책이에요. 표지에는 굉장히 귀여운 여자아이가 바닥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구슬을 치려고 한쪽 눈을 찡긋 감고 이렇게 집중해서 구슬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 아이의 주변에는 다람쥐, 두더지, 그리고 들쥐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연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예쁜 풀숲이 막 그려져 있고요. 이 아이의 앞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슬과 도토리 또 각종 열매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 삼각형 모양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딱 우리 옛날에 다들 구슬치기 한 번씩 해보셨죠? 구슬치기를 원래 하면은 이렇게 탁 쳐서 그 선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내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 송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지 않아요. 놀고는 싶지만 구슬을 뺏길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욕심쟁이라기보다는 이 구슬이 너무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구슬인데 다른 아이한테 이렇게 뺏기는 경우가 생기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송이와 놀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린이들이 그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놀이에는 그 아이들의 자신들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지키는 것도 놀이의 일환이기 때문에 놀이 활동을 통해서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켰을 때 내가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다라는 걸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슬치기 하면은 당연히 구슬을 뺏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뺏기기 싫다고 하면 사실 제대로 놀이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같이 놀기도 사실 난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이터에서 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구슬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이 구슬을 찾기 위해서 나무 둥치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송이는 회색 들쥐와 두더지 그리고 다람쥐를 만나게 돼요. 이 작은 동물들은 우선 송이가 구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송이는 도와준 이 동물 친구들과
난생 처음으로 구슬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송이는 구슬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그런 송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로 해요. 그래서 뭔가 그 구슬이 튀어나가서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야, 나중에 송이야, 유리구슬은 너 거니까 너가 가져가.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놀고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표정이 살짝 이상해요. 뭔가 선뜻 송이야 잘 가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못하는 거죠.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이 송이의 반짝이는 유리구슬이 이 작은 들쥐와 두더지와 다람쥐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긴 했나 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송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어른이라고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너무 아끼는 게 있을 때는 그 규칙을 조금 무시하고서라도 아니야, 싫어, 이건 내 거니까 안 줄래, 이렇게 막 우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어서 아예 함께 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내 거를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는 행위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나누는 것,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는 사실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건 누가 옆에서 나눠줘 라고 강요한다고 설득 되는 일은 아니죠.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눴을 때 느끼는 감정의 보답이 내가 나눈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 있죠. 뭐 나누는 거에 대해서 진짜 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진정한 나눔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아끼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뭔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아도 쉽게 자기 거를 잘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뭐 천성이 타고나기를 굉장히 선하게 타고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대부분의 그런 베품이나 나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뭐 엄청 착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나눴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과 나에 대한 효용감이 커서 더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 무언가를 타인과 나눈다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한 베품이고 나를 위한 나눔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거라서 주기 싫어 라는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들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것을 조금 만져보고 싶다거나 하나만 줘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나눠주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고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나눴을 때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의 보답을 얻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박옥경 작사, 이세희 작곡의 너는 나의 웃음이야 입니다. 너를 보면 나는 왜 기분이 좋을까? 너를 보면 자꾸만 내 마음이 행복해질까? 상냥한 목소리로 걱정해주고 친절한 웃음으로 응원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전시 소식 2가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사과를 그리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그림책을 쓰신 박이도 작가님의 워크숍 소식이에요.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아트 책보고 열린 무대에서 열리는 워크숍인데요. 이 사과를 그리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그림책은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늘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로 그리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런 것들을 응원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는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작가님과 함께 각자의 시선과 방법으로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또한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시면은 작가님 사인과 작가님과의 기념 촬영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9월 6일 토요일 날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참, 요거는 서울 아트 책보고 공식 홈페이지 서가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창비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인데요.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창비 서교 빌딩이라는 곳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거기 1층에 카페 창비라고 하는 카페이자 이제 전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림책 건전지 가족 시리즈를 전시한다고 하십니다. 강인숙 전승배 작가님의 그림책 건전지 아빠, 건전지 엄마, 건전지 할머니를 이제 아트 프린트로 전시를 한다고 하시고요. 또 제작 과정 스케치, 그 다음에 실제 촬영에 사용된 양모 펠트 인형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이 책들 보신 분이라면은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또 귀여운 포토존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직접 제작하신 건전지 키링을 판매하신다고 하셔서 그게 제일 탐이 나기는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남숙 작사, 레마 작곡의 햇살 좋은 날입니다.